안녕하세요. 비트 고수입니다. Traders for ACOS라는 이름의 이 글로벌 트레이딩 컨퍼런스는 매년 전 세계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무대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당당히 자신의 전략을 공유한 인물이 바로 셰이 황입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 험블 트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무려 137만 명입니다. 또한 험블 트레이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만 출신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트레이딩 커리어를 쌓아왔으며 다양한 시장 경험과 실전 트레이딩을 통해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영상에서는 실패 인증까지 공유하며 초보자들이 겪는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 심리적 부담감 등을 진솔하게 공유하며 많은 공감을 얻었죠. 험블 트레이더에서는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료 멤버십에서는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고급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바로 웨이브 트렌드 지표입니다. 웨이브 트렌드는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RSI와 CCI, 스토캐스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웨이브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RSI, CCI, 스토캐스틱의 원리와 적용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이 웨이브 트렌드의 핵심 개념과 실전 매매 적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이 웨이브 트렌드 유료 지표를 무료로 공유받는 방법을 설명해 두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웨이브 트렌드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RSI는 말 그대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시장에 과열 신호가 있는지 판단해주는 지표죠.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매도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매수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RSI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진입해야 할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호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RSI 수치가 70에 근접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RSI가 내려가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만약 이때 과매수로 판단하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오히려 차트는 올라가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웨이브 트렌드에서는 RSI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표를 반영해 모멘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를 기반으로 웨이브 트렌드는 두 가지 선을 생성합니다. 이동평균선 두 개인 WT1과 WT2입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은 모멘텀 값에 단순 이동평균을 적용한 선이고, 두 번째 선은 첫 번째 선의 민감한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정하여 불필요한 신호를 방지한 선입니다.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녹색 선을 이평선, 그리고 분홍색 선을 시그널 선으로 부르겠습니다. 웨이브 트렌드의 이평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매수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CCI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CCI는 보통 100을 넘으면 과매수, 10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해석되는데요. 웨이브 트렌드에서는 이 CCI의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모멘텀이 반전되는 구간을 포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평균으로 복귀하는 힘이 발생하는지를 중점으로 파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구성 요소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현재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고점 근처에 있다면 스토캐스틱 값은 100에 가까워지고 저점 근처에 있다면 0에 가까워집니다. 웨이브 트렌드에 결합된 이 지표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과열이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지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RSI, CCI와 결합시켜 더 정교한 반전 시그널을 형성합니다. 이제 웨이브 트렌드를 어떻게 실전에 최적화하는지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웨이브 트렌드의 시각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움직임을 완화한 머니플로우 트렌드 지표입니다. 시각적 특징을 살펴보면 중앙선인 제로 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파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플러스 70에서 마이너스 70 사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한 추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밴드를 벗어나서 확장된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그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머니 플로우 트렌드에서는 총 두 가지의 주요 진입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 매수 포지션 진입 신호로 지표의 하단 구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합니다. 반면 빨간색 시그널은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로서 상단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며 하락 전환을 암시합니다. 이 시그널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심선인 제로 라인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 시그널은 중심선 하단에 발생할 때, 그리고 매도 포지션 시그널은 중심선 상단에 발생할 때에만 포지션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심선 라인 하단에서 빨간색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이후 반등이 발생하여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매수 시그널이 중심선 상단에서 발생했을 때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곧 하락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지표가 상단이나 하단으로 과도하게 이동해 밴드를 이탈한 상황에서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자칫 너무 공격적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시그널 발생 이후 지표가 밴드 안으로 돌아올 때 혹은 신호 발생 시점 이후에 파동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기다려서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구간에서는 밴드의 상단을 이탈한 구간에서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를 기점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이후 상승이 발생해서 손절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타점은 언제일까요? 신호가 발생한 이후 지표의 파동이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구간은 크지 않지만 익절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머니 트렌드 지표에도 허위 신호, 즉 노이즈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결합하여 차트의 현재 추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평선은 200 이동평균선입니다. 해당 이평선의 코드를 조절하여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는 녹색으로, 역배열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세팅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평선이 녹색일 경우 상승 추세가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빨간색이면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따라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녹색 상태일 때는 매수 포지션 위주로만 진입하고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빨간색 상태일 때는 매도 포지션 위주로만 공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트렌드 지표의 구조와 해석 방법을 정리했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매매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이동평균선의 색상을 확인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격도를 파악합니다. 이격도가 어떻든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격도가 큰 상황에서 반전 신호가 발생했을 때
포지션을 공략하면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매수 포지션 진입 신호가 밴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머니 트렌드의 이평선이 밴드 안으로 진입하는 시점을 기다립니다. 밴드에 들어오는 시점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기존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격도가 커진 뒤에는 원래 자리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상승 추세 구간에 접어들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절은 2번 이상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은 구간에 설정합니다. 그리고 손익비는 1대2로 두면 됩니다. 이건 기본 손익비 설정이고 참고로 추세에 따라 스윙으로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경우에는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에 도달했을 시 혹은 반대 시그널이 발생할 시 이 둘 중 하나만 만족된다면 그때 포지션을 종료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타점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동평균선이 녹색 정배열 상태죠. 흐름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는 매수 포지션 위주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밴드 하단에서 머니 트렌드의 노란색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노란색 매수 신호가 중심선 아래에서 발생한 것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캔들을 기점으로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2차례 지지가 확인된 자리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금 더 추세를 끌고 가고자 한다면 머니 트렌드가 상단 밴드를 돌파하거나 반대 신호가 발생할 때 포지션을 정리하면 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추세를 더 끌고 가면 좋을 텐데 이미 이평선이 밴드 상단을 돌파한 상태고 반대 신호인 매도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시점에 포지션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시를 통해 해당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이후 한 번 더 진입 신호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이때 놓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신호에서도 매수 진입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2번 이상 지지받은 구간을 손절로 설정할 수 있고 손익비를 1대2로 두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며 동시에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반대 신호인 매도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모두 익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이번엔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평선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매수 신호가 중심선 아래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다만 매수 신호가 밴드 밖에서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때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절은 2번 이상 지지받은 곳을 찾습니다. 2번 이상 지지받은 곳은 이 구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면 됩니다. 우선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포지션 정리 시점은 이평선이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나 혹은 매도 진입 신호가 발생할 때겠죠. 조금 더 흐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가 발생했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먼저 이평선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한 차례 녹색 전환 지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상승 전환을 암시하는 다이버전스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머니 트렌드에서 노란색 매수 진입 신호가 중심선 아래에서 발생한 게 확인되었고
조건을 만족하는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2번 이상 지지받은 구간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하면 됩니다.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이 발생했고 동시에 매도 진입 신호와 밴드 상단의 이평선이 닿는 구간까지 겹쳤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하여 익절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평선은 빨간색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전에 2차례 짧은 전환 구간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암시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진입 신호가 발생했는데 이 신호는 중심선의 위쪽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의 캔들을 기반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은 2번 이상 저항받은 고점에 두면 되는데 근처에 없죠. 위쪽 상단의 저항을 손절선으로 설정하면 되고 손익비는 1대2로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손익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다소 나타날 수 있고 목표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 중간에 2번째 매도 신호가 발생하면서 타점을 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가리키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녹색으로 전환된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원칙적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도달 이후에 이평선 역시 밴드의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를 끌고 가지 않고 원칙대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사용 예시 보겠습니다. 이평선이 빨간색으로 추세 하락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빨간색 매도 신호가 발생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자세히 보시면 신호가 중심선 하단에서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손절매가 나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매수 진입 시그널 실패 사례를 볼게요. 이평선이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매수 신호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호 발생 위치가 중심선 위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머지않아 급락이 발생하고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매수 신호는 중심선의 하단에서 그리고 매도 신호는 중심선의 상단에서 발생할 때 진입해야만 승률이 높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에서 보여드린 머니플로우 트렌드 지표, 일명 MFT 지표는 MACD, CCI, RSI 등등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박스권 웨이브형 보조 지표들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안정적인 추세 전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선물 등 다양한 금융성 자산에 투자 활용 가능한 지표입니다. 셰이황의 이 유료 지표를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첫 번째 댓글 창에 이와 같은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대화창 안에서 숫자 5번과 머니 트렌드라는 지표명을 적어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지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셰이황의 교육 철학은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매매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추세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초보자도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그녀의 철학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